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득 대비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고 사실상 55%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어이 큰일이 터진 것입니다.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1에서 2년 더 하락하면 반토막 아파트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영끌과 다주택자들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고 무주택자들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집값 40% 폭락을 경고하였고 블룸버그 통신도 주요 국가들의 집값 하락이 미국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55% 폭락 선언, 사실상 원희룡 장관 통해서 진행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요, 정부는 집값을 확실하게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기어이 큰일이 터졌죠. 자, 이제 집을 상투에 잡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부 집값 반토막 추진한다. 더 떨어져야 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윤정부. 자, 핵심 내용을 볼까요? 반토막에 대한 원희룡 소득 대비 집값 서울이 지금 18배예요. 다른 나라보다 무려 55%나 높다.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지면 충분하다. 자, 추경호 점진적 하향 안정화 추세. 대략 본인은 뭐 10에서 20% 이 얘기 발언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하향 안정화. 지금 바로 집값 부양책을 쓸 의도가 없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규제지역 해제, 미분양 대책, 자, 이런 것들 아직 진행하지 않겠다. 미지수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집값 안정, 그렇다면 안정화 정책을 꾀하겠다. 이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금매 기준 10에서 40% 하락. 2년 전 시세에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여기 40%는 세종 쪽이고요. 10%는 이제 수도권. 거의 이 사이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2년 전 시세에 근접. 그런데 비정상적인 집값 급등,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거품 심해서 급등기 이전 가격도 충격이 없어. 뭔 말이냐면 거품이 지금 너무 많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더라도 우리는 뭐 반토막 나면 나라 망하네 어쩌네 그러죠. 충격 없다고 정부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 징조, 일단 어떠한 하락 징조가 있느냐, 해외가 불안합니다. 해외도 지금 계속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집값 급락, 경제 침체. 우리나라 경제 불안하죠. 소비, 수출입 침체, 성장률도 지금 급락.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를 않고 있어요, 국내외. 지표는 어떻습니까? 거래량 아마 사상 최저, 실거래가 급락, 매물은 점점 늘어나고 심리지수는 악화되고 있어요. 한국 경제 불안 심각, 경제 침체, 외자 유출, 자산 급락. 자, 우리나라 지금 더군다나 경제 불안까지 지금 가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자, 자산은 계속 추락하고 있네요. 먼저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 2.3%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지금 전망이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적자 전환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소비, 생산, 투자, 이 세 가지 모두 다 감소하고 있는데 트리플 감소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특히 이 바이든 이놈이 말 바꾸기 하고요, 자기 11월 달 대통령 해먹으려고 무슨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꿎은 우리나라 거 하필이면 대한민국 것만 전기차, 그것도 이제 반도체, 이번엔 바이오까지. 아니, 투자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말 바꾸고. 한국이 지금 타격을 받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심각해집니다. 자, 외자 유출, 한미 금리 역전, 외국 자본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금리 역전이 가장 커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원화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1, 1달러당 최고 1387원까지 찍었고, 일본에 이어서 주요 국가, 그러니까 등치가 좀 큰 국가에서는 2위예요. 증시 유출, 더군다나 그 주가 오늘은 반등하고 있지만
그거는 연휴 때 해외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7개월째 순유출 매월 5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천문학적이죠. 자산 급락, 주가 고점 대비 이미 30%, 주요 국가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8월 기준으로 10에서 40% 폭은 커요. 지금 급락 중이에요. 미래가 더군다나 불투명한데 분명한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빠진답니다. 집값이. 23년, 24년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 골드만삭스, 피치 세계 집값을 폭락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골드만, 미국 대도시 집값 내년에 39% 하락한다. 자, 먼저 세계 집값 폭락에 대해서 블룸버그 주요국. 자, 블룸버그 통신은 집값 폭락,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이미 10에서 25% 떨어졌고 특히 캐나다가 많이 빠졌죠. 이제 시작. 하락 지속. 금리 인상. 왜 그럼 이렇게 다른 나라도 빠지냐? 금리 때문에 그래요. 최소 2년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문제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떨어지고 내후년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함부로 이제 집을 막 서둘러서 잡으면 안 돼요. 청년 측 특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골드만삭스, 자, 미국 집값에 대해서 미국 폭락 23년 1년간 대도시 39%. 와, 엄청나네요. 1년간 39%. 그럼 2년 떨어지면 반토막. 8월부터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이. 매물 가격은 9% 떨어졌고요. 하락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2007년 재현, 공격적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지금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피치는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총체적인 붕괴다. 중국은 자산 운용사하고 건설사하고 철강 연달아서 부도날 것이다. 1년간 폭락, 집값 1년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이것도 역시 하락 시작일 뿐이다. 부동산 위기입니다. 주택 32%가 감소됐고 대출 상환, 아예 개인들이 대출 상환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국가에 대한 믿음도 없죠. 집값 급락하면 부양책 쓴다.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가 현재 그 전에 부양책 쓴 것도 있어요. 규제 해제. 그런데 궁극적 목표는 집값 하락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것도 자, 원희룡 장관의 발언 55% 이렇게 딱. 그런데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정부조차도 경착륙을 원하지는 않아요. 집값이 너무나 빠르게 빠져버리면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이것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집값이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면 방어 부양책이 뭐가 있느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규제지역 해제. 여러분들 규제지역은 조정지역하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역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실거주가 폐지되는 거예요. 거주 안 하고 갭투자만 해도 비과세.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도 많이 나와요. 이해가셨죠? 분상제 폐지, 분양가 인상은 아파트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분상제 폐지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뭐 공공분양이나 이런 데나 조금 지금 적용하고 있지. 분양가 인상이 노골화됐죠, 지금. 대출 완화. 15억짜 한다 안 한다. 현재는 안 한다라고 다시 가닥을 잡았지만 왜? 집값 하락이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영끌 갭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집값 급격한 하락을 방어. 보유세 완화. 다주택, 고가주택 완화. 지금 다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도 지금 많이 완화시켰어요. 보유세 자체를. 원래는 보유세는 완화하면 안 돼요. 다주택자들을 완화시키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택은요, 항상 무주택이 중심이 되고 다주택자들이 제일 뒤로 밀려야 정상인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되죠. 투기자본이 급증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또 산다 이 말이에요. 2주택 또 만들어요. 자, 임대 확대. 임대주택 확대는 실질 공급 감소. 뭔 말이냐면 공공이든 민영이든 지나치게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이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들이 그냥 임대주택을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실질적 보유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배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임대주택 확대는 오히려 집값 폭등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6가지는 집값이 지나치게 빨리 빠졌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바로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어요. 자, 이제 5번. 무주택자 폭락장 잡아도 유주택자 따라잡는다. 누가 그래요? 자, 내 친구는 집 잡아가지고 뭐 5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나만 거지 됐다. 벼락거지 됐다. 물론 2013년 바닥에 잡으면 그런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옛날에 잡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 19년 이후에 많이 뛰지 않았나요? 특히 자, 19년 이후에 거의 다 뛰었죠. 그 가격만큼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불과 2년 전 가격이니까. 이거 보세요. 유주택자 2019년에 매입했어. 2019년에 6억짜리를 매입했는데 21년에 12억 더블 벌었네요.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25년까지 집값이 떨어지면 6억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도 5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미 10억 분기됐어요. 12억짜리. 다시 또 서울이라는 조건으로 18억까지 올라간다고 봐요. 저는 우상향 믿거든요. 다만 경기도나 지방은 회복 못하는 곳도 나올 거예요. 많이. 아무튼 차익이 12억이네요. 다만 히든카드가 있어요. 이때 하락장에 내 걸 던져버리고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면 차익이 더 생기겠죠. 자, 하지만 무주택자들 지금 2025년에 매입한다고 보자고요. 무주택. 이 사람들 12억 벌었을 때 그대로 6억이라고 하면 6억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데 2025년에 같아집니다. 가격이. 이때 매입 안 하면 망하겠죠. 자, 히든카드는 대출을 끼거나 전세 끼고 잡거나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을 오히려 추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2030년 똑같이 18억. 차익은 12억.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11년이 걸렸고 이 사람은 그까지 안 걸렸죠? 자, 왜? 25년에 잡았으니까 5년밖에 안 걸렸죠. 자, 이제 세계 집값 폭락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 검은 거 시드니. 호주의 시드니는 어떻습니까? 막 추락하고 있죠. 지금 이게 하락이 폭등 거에서 토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클랜드 분홍색 엄청 빠졌네요. 자, 스톡홀름 스웨덴이죠. 이거는 계속 급락하고 있네요. 토론토. 자,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결국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엄청 무섭게 추락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지 않나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랑 같이 연계된 거라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 하반기 주요 분양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신도시 사전청약 빼고 웬만한 것들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세대수도 많고 전반적으로 좋은 곳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분양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하락하면 골라서 가야 돼요. 가점이 형편없어도 무조건 넣는 게 아니에요. 왜? 하락장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미리 분양받아서 좋을 게 없어요. 여튼 경기도부터 전국 단위로 이렇게 쭉 제시했으니까 정지 화면 해놓고 한번 보세요. 자, 이제 7번 한국 자금 유출 원화 하락 산업활동 추이 심각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자금 유출이 대만, 인도, 한국 거의 비슷하죠. 엄청납니다. 세계 주요국 통화가치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주요 국가 일본, 다른 나라들이야 뭐 경제 규모 영국. 자, 일본이 17.92, 영국은 14.95, 우리나라는 12.75 빠진 거예요. 그리고 유로존 12.45.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 진짜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다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에 소속된 것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수출입에 대한 그 의존도가 크고 여기 보시면 산업활동 보세요. 자, 전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심각하죠? 다 플러스 빨리빨리 전환돼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하고 GDP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은 회복을 못해요. 그럼 일본 따라간다고요. 자, 이제 규제지역 언제 풀까? 규제지역 집값 하락 시세. 일단 지금 예측으로는 정부는 뭐 규제 해제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중에 지방 내년 초에 집값이 계속 폭락을 하게 되면 수도권이 서울 포함해서 내년 중으로 해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부산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영 놀다가 6월 달에
불과 3개월 만에 0.17. 세종은 뭐 계속 1년 내내 빠지고 있고, 청주도 빠지고 있고, 창원 무섭게 빠지고 있죠. 이처럼 지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규제 해제했던 곳들도 지금 막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규제를 해제하냐 안 했느냐는 큰 의미도 없어요. 왜? 국제적인 요인이 80%인데 그걸로 떨어지니까. 부동산 하락 속도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계속 떨어뜨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더 떨어져야 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윤정부. 아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언했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9월달, 8월달 와서 완전 급락. 이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심각해요. 그럼 어디가 많이 빠지느냐? 세종 0.44. 말만 0.044지 실질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 40%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천 엄청 빠졌습니다. 대전, 대구, 경기, 그 다음에 수도권, 울산,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예전에 플러스 기록했던 것까지 완전 추락, 대추락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 보실래요? 세상에 7, 8월 달 세 자리 숫자예요. 여기 다 네 자리 숫자잖아요. 그것도 올해 들어와서 네 자리 숫자고. 그런데 이게 원래는 만 단위였어요. 근데 1000단위에서 거래되다가 지금은 100단위에서. 그만큼 거래 심각인데, 자, 이번에 8월 못 돌려받은 전세금 1089억 사상추세 조심하세요. 앞으로 빌라라든가 연립, 오피스텔 절대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보증보험도 안 해주고요. 여러분들 돈 날릴 가능성이 커요. 월세 들어가거나 반월세 들어가세요. 반전세.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사고 보세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올해는 8월달까지 이거니까 12월까지 가면 7천억대가 되겠네요. 점점 커질 거예요. 내년에는.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가하고 붙다 보니까 전세를 못 돌려주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죠. 경매 보세요. 쭉 지금 낙찰가율은 내려가고 물건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니 이렇게 심각하니 집값이 추락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집값이 누구에게는 큰일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이렇게 주택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주택자들도 집값이 하락해야 유리해요. 왠 줄 아세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늘 아쉬움이 있던 내 집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아파트가 더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다, 부양책을 쓴다 말들이 많았지만 사실상 집값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대신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부분적인 부양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